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울림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 로마는 왜 멸망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야만족 군대, 흩어지는 로마 군단, 혹은 독과 단검에 쓰러지는 황제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은 단순히 외부의 공격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부패는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독보다 치명적인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로마는 적의 침략이나 지도자의 부패 때문에만 죽어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그들의 화폐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서서히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과정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는 돈을 아무런 데가 없이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 오늘날의 모든 국가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 경제의 혈액과도 같았던 것은 데나리우스라는 은화였습니다. 기원전 211년경 처음 주조된 이 동전은 거의 수는에 가까웠고 로마의 국경을 훨씬 넘어선 곳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신뢰받았습니다. 군인들은 이 동전으로 급여를 받았고 상인들은 교역에서 데나리우스를 요구했으며 가정은 이 은화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데나리우스는 단순한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속에 새겨진 로마의 신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로마를 믿는 한 그들은 로마의 화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군인들의 월급을 줘야 했고 도로와 수로, 요새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끝없는 전쟁은 국고를 고갈시켰습니다. 서기 2세기에 이르러 로마는 광대한 국경 너머로 팽창하여 북쪽에서는 게르만 부족과 싸우고 동쪽에서는 파르티아 제국에 저항하며 제국 내부의 불안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세금 수입만으로는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황제들은 오래된 속임수에 손을 댔습니다. 바로 화폐의 가치 절하입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했기에 그들은 대신 동전의 은 함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영리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동전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들어가는 은의 양은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약 95%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3세기 초 카라칼라 황제 시대에는 50% 수준으로 떨어졌고 3세기 중반 갈리에누스 황제 때에는 5%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한때 견고했던 수는 주화는 이제 은박을 씌운 청동 조각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뢰는 서서히 무너졌고 인플레이션이 급증했습니다. 과거에 밀 한 자루를 살 수 있었던 돈으로 이제는 수십 개의 동전을 내야만 했습니다. 군인들은 더 많은 급여를 요구했고 상인들은 가치가 떨어진 화폐를 거부하며 물물교환이나 금으로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더 이상 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지역무역은 원시적인 형태로 퇴보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들은 양이 가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으며 계속해서 질 낮은 동전을 찍어냈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이 악순환은 3세기의 위기라 불리는 시대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기 235년부터 284년까지 약 50년 동안 로마는 붕괴, 침략, 역병, 내전, 그리고 경제 파탄이라는 총체적 난국을 겪었습니다. 황제들은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어떤 황제는 즉위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암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혼돈의 배후에는
중심을 잃어버린 금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가치가 떨어지는 동전으로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농부들은 땅을 버리고 떠났고 교역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국가는 가격을 통제하고 노동을 강제하며 시민들을 쥐어짜는 가혹한 통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칙령으로 이 붕괴를 멈추려 시도했습니다. 서기 301년 그는 최고 가격령을 발표하여 1,000개가 넘는 상품과 임금의 엄격한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법도 가치 없는 돈에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고 가격령은 즉시 실패했고 암시장이 번성했으며 공식적인 거래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명령이 부서진 동전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결국 로마는 데나리우스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312년경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신뢰할 수 있는 순도를 가진 금화 솔리두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금화는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에서 수세기 동안 안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서로마 제국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화폐 가치의 절하는 로마 경제의 핵심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유지할 수 없었고 상업은 붕괴했으며 사회의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해체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붕괴하는 화폐는 그 제국의 구조를 잘라낸 가장 날카로운 칼날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간단합니다. 돈의 파괴는 언제나 제국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은 은 함량을 줄이면서도 동전의 모양만 같게 만들면 현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정부는 인쇄된 종이, 조작된 이자율, 그리고 부풀려진 비드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고 부는 증발하며 신뢰는 무너집니다. 역사는 로마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었지만 모두가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세기 독일은 로마의 각본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전쟁 배상금에 짓눌린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마르크화를 무한정 찍어냈습니다. 1923년 초인플레이션이 나라 전체를 삼켰습니다. 한때 한 마르크였던 빵 한 덩이의 가격이 2천억 마르크를 넘어섰습니다. 노동자들은 손수레에 월급을 실어 날랐고 연금 수급자들은 굶주렸습니다. 로마에서처럼 빚은 사라졌지만 토지나 공장, 외화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절망은 극단주의에 불을 지폈으며 히틀러가 등장하는 길을 닦았습니다. 2000년대 짐바브웨에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토지 몰수로 생산이 파괴되고 빚이 치솟자 정부는 인쇄기를 돌렸습니다. 2008년 인플레이션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가는 매일 2배로 뛰었고 상점들은 가격표를 갈아 끼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짐바브웨는 자국 화폐를 포기했고 시민들은 미국 달러나 남아프리카 랜드와의 의존에 생존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자들은 현실을 거스를 수 있다고 착각했고 다시 한번 국민들이 그 짐을 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IMF 외환 위기 시절 하루아침에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평생 모은 돈이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렸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로마 시민들이 느꼈을 절망과 혼란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소위 안정적이라는 현대 경제 속에서도 로마의 패턴은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1971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달러와 금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화폐는 오직 신뢰에만 의존하는 순수한 명목 화폐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발견했듯이 제약 없이 돈을 찍어내고 싶은 유혹은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통화 공급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국가 부채는 치솟았으며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돈의 가치를 갉아먹었습니다. 1971년에 1달러가 가졌던 구매력은 이제 6달러 이상을 주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폐와 동전의 모양은 같지만 그 힘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성장, 임금 상승, 주식시장 활황, 소비 증대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 환상 아래에서는 우리의 구매력이 조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처럼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모든 월급 봉투와 저축 계좌에서 가치를 빼내가면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합니다. 오늘날의 위험은 그 규모에 있습니다. 로마의 붕괴는 하나의 제국을,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은 하나의 국가를, 짐바브웨의 혼돈은 하나의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경제 전체가 명목화폐, 막대한 부채, 그리고 이기시 수조 달러를 순식간에 찍어낼 준비가 된 중앙은행 시스템 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붕괴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엘리트들은 실물 자산으로 자신을 보호할 것이고 월급과 연금에 의존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의 금융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인플레이션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된 정책이며 수천 년 동안 문명을 피 흘리게 만든 조용한 세금입니다. 둘째, 진정한 부는 종이 약속이나 화면 속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이 가치를 잃을 때도 가치를 유지하는 것들, 즉 토지, 자원, 사업, 그리고 기술과 같은 실물에 있습니다. 셋째, 안정을 영원함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1세기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은하가 쓸모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웃었을 것입니다. 1913년의 독일인들은 돈을 손수레로 나를 것이라는 말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금융 붕괴가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다 한순간에 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신뢰가 증발하면 계약은 파기되고 군대는 해산하며 정부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성문 앞에 야만족이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살인자는 언제나 국고 안에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로마의 가치 잃은 데나리우스는 부패한 황제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남용될 때 돈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취약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역사 속에서 미래의 답을 찾는 이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식 탐험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역사의 이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